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밤 9시 30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평일은 급등주 그리고 그날 대응할 만한 스윙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일요일은 중대형주 또는 저평가 우량주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분할 매수로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야 할 만한 종목들, 반도체, DDR5 관련된 종목, 위드 코로나 종목들 중에서 각각의 섹터마다 20종목 이상 되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 5개 종목 정도를 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 주식 스터디 1기에 대한 내용을 어저께 올렸었는데, 현재 지금 한 이틀 동안 17분 정도 신청을 하셔서 현재 한 4자리 정도 남았고요. 어쨌든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DDR5 위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10월 12일에 어느 정도 재료로 쓸만한 좀 재료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과대낙폭한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12일 이후부터 이 재료로 인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코스피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금요일에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이나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리포트들, 또 하향 조정 리포트들, 그런 악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2일자 재료가 괜찮죠. 보시면은 D램 양산, 생산성 20% 상상을 하는 D램을 최신 14나노로 생산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시고 더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재료를 판단을 할 때 어쨌든 이슈가 되고 분명히 지속성 있는 재료인지 여부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DR5, DDR4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어쨌든 D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번에 신규 공정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근데 보시면은 DDR4 대비 속도가 DDR5가 2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2배 빠른 차세대 D램 규격이 DDR5란 얘기고,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들이 필요화되면서 어쨌든 고성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게 DDR5가 필요한 이유다라는 거고요. 5G, AI, 메타버스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어저께 봤을 때는 한 7,6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채굴 관련해서도 고성능 컴퓨터가 다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D램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품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제가 매일 체크해드리는 반도체 지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상승세로 돌아설 때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곳들도 업황이 좋아질 거고, 지금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뭐 이 단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건 결국엔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주요 대형 업체들 중심, 또 뭐 대만의 TSMC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수를 엮은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이 되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이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선행 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 전날,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뭐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소부장들을 매수할 거라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새벽에 종가를 보셔야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전날 올랐는지 또는 하락을 했는지 급락을 했는지 급등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은 아쉽죠. 아무래도 지금 거의 역배열 상태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쌍바닥을 다졌죠. 쌍바닥을 양봉으로 다졌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째 지금 상승 중이에요. 3거래일째 상승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점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3,314포인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봉이 월요일에 어쨌든 금요일 종가로 나스닥과 이제 다우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에 뭐 최소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한다던가 한 이틀 정도만 더 상승을 해준다면,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배열로 최소한 5일선에 21선 위에 안착이 되는 그런 정배열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여전히 차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이 3일간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고 다시 횡보하다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느냐는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좋은 거는 이제 피어 그룹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 업황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세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 3거래일 동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뭐 삼성전자가 1% 오르더라도 이런 것들은 뭐 2, 3%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만한 주식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대덕전자인데요. 대덕전자는 시가총액은 8,253억 원이고요. 일단 재무제표 먼저 보면 매출액이 9,606억 원. 그러니까 시총인 8,200억보다 더 높죠, 매출액이.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상당한 우량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상당히 높죠.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대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PBR이나 PER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거를 분기 매출액을 봐도 이번 분기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유보율이나 부채율을 체크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보율이 너무 낮거나, 현금 유보율이죠, 너무 낮거나 부채 비율이 막 2배, 3배씩 될 경우에는 무상증자,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상장 폐지까지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아예 저는 소개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도 뭐 최근에도 아시아나라든지 뭐 이런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유상 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악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걸 보시면은 분할 이후에 3분기 또는 2022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214억 원, 전년 대비해서 한 61% 정도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 이후에 어쨌든 분기 기준 최고의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영업이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제 QOQ네요. QOQ 이제 전 분기 대비하고,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한 52% 정도.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날 때가 됐다. 그리고 2년간 1,600억 원의 설비 투자가 매출 연결됐고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PCBGA 초기 자동차에서 이제 점차 서버형으로 매출이 다각화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니까 체크해 보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원문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 다음 주에 나온 리포트인데, 보시면은 대덕전자는 그 2년간 1,600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기판 업체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메모리향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향까지도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하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전장 쪽이 못 갔던 이유가 자동차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장용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2021년 전체 매출은 각각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8% 증가로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2022년에는 매출은 1.2조 원, 영업이익은 1,032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코전자인데요. 아비코전자는 사실 제가 한 5개월 전, 4개월 전쯤에 심텍 같은 거 DDR5 관련된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같이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 당시 한 30%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9월 초쯤에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때 급등을 한 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겪고 있는데, 다시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특히나 이번 조정장 때 크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번 조정장 때 완전히 무너진 종목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1% 상승을 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어쨌든 시총은 좀 작죠. 시총은 지금 오늘 소개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작은데 1,343억 원이고요. 근데 시총이 작은 기업과 어느 정도 아까 그 설명드렸던 대적전자나 뭐 이런 심텍이나 이런 기업들과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시총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대비해서 매출액은 더 높죠. 1,424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뭐 당기순이익 다 높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22%로 낮은 편이고 현금 유보율도 1,344%로 높은 편입니다. PBR도 1.24%로 보통 PBR 같은 경우는 뭐 기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0 이하로 찾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업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 아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한 2%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코 전자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DDR5 전해에 대한 수혜 강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특히나 더 좋은 거는 2022년도에 써 있는 것처럼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가시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게 되죠. 특히나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는 내용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량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올해부터 적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인덕터, 저항기, 그다음에 전장용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저항기 판가가 3배나 올랐대요. 그러면서 최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목표 주가는 일단 1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건 이번 주에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는 이제 다른 리포트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2,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18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 아까도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비코 전자는 전장 반도체 부족에도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9월에도 기판 외주 인가공 사업을 시작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파른 수익성 개선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고 핵심 모멘텀은 D램의 DDR5 전환.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도 결국엔 DDR5를 주로 적용하는 D램을 생산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DDR5 관련된 주로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종목들 중에서 뭐 심택과 함께 아비코전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승세가 상당히 좋은 해성 DS인데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7,727억 원이고 보시면은 매출액은 한 6,325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영업이익률도 동종 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ROE도 높은 편이죠. 그리고 부채율이 낮은 편인데 아쉬운 점은 현금 유보율은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유보율이 좀 낮다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급등하는 거에 대해 급등만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항상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은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중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당 배당금도 일단 전년도 대비하면은 한 450원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3분기 실적을 봐도 3분기 실적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 체크해 보시고 PER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드 코로나 업종 종목인데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조직들은 제가 2달 반 전부터 당연히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또는 뭐 CGV로 많은 수익을 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업황 자체는 좋은데 지금 개별 악재가 좀 발생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그 조선업에서 합병이 결렬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과 지금 대한항공도 뭐 독과점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지만 저는 그냥 단기 이슈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차트도 지금 사실은 많이 깨진 편은 아니에요.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다시 거의 횡보를 하면서 지금 정배율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여서 뭐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무적인 거는 코로나 라이브 현재 오늘자가 961명이에요. 어제가 1300명이었는데 오늘 961명. 아직은 1000명대를 올해 이번 주까지는 유지는 하겠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2차 접종자 완료자가 70%가 넘고 11월 초에는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건 확정이 된 정책이죠. 게다가 내일부터 어린이집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관련된 주가들도 오를 텐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오늘은 그동안에 좀 못 갔었던 사실 CGV라든지 이런 데들이 급등할 때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같이 조금 시총이 큰 기업들이 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3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4분기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강원랜드의 3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217% 늘어난 2,431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86억 원을 거둘 것이라고 추정을 했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거리두기 2단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음 달부터 그럼 완화된 정책 적용이 된다면은 더 앞으로 말 그대로 뭐 기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지금도 강원도에 있어서 좀 낮은 편인데 더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뭐 그런 것들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데도 뭐 좋은데 여기서부터 더 하향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매출이 3분기에는 현재 한 23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뭐 여기와 파라다이스는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급등한 건 없어요. 지금 뭐 9월 초에 한번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에 비하면은 이때 한번 폭락했을 때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했을 때가 이렇게 폭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다. 물론 뭐 시총이 6조대라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8천억대로 4천억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당기순이익은 또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율 특히나 제일 좋은 거는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강원랜드는 현금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분기 매출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이나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게 장점이죠. 최근에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하락장을 경험을 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총은 1조 6,324억 원이고요. 매출액은 한 4천원, 4천억대. 크게 상승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여전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비코전자를 좋게 보는 게 2022년도에 턴어라운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흑자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2022년도에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보율이 상당히 괜찮다는 건 장점입니다. 분기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 분기 매출이 당기순이익이 좀 빠졌다는 것도 투자하실 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차트만 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제가 뭐 내일 새벽 방송에도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지만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과연 쌍바닥을 다진 게 맞는가에 대한 그 부분은 오히려 여기서도 횡보를 하거나 다시 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역배열은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상승하려는 모멘텀으로 가려면 과거에 이 사례가 있었죠. 이때도 지금 9월 달에 보시면은 급락을 했었다가 이렇게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하면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버티고서 넘어졌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지금 3거래일째 상승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고 이런 것들을 바닥으로 확인하려면 이번 주 월화수에 최소한 횡보 내지는 하락하지 않는 장이면 큰 뭐 1% 이상의 하락이 없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역배열이라는 건 항상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무조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오히려 2번 떨어지고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횡보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본이 크면 뭐 진짜 1억이라도 하이닉스 넣어놓으면 뭐 한 4, 5개월 만에 1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관점에선 좋지만 우리가 뭐 300만 원, 500만 원, 10% 해봐야 30만 원, 50만 원인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젊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종 차트를 한번 볼게요. DDR5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해성DS. 근데 제가 예전에는 심택을 가장 좋게 봤는데 심택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일단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한 18% 정도 낮은 가격이고 지금
이게 지수 하락할 때는 같이 빠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가 장점은 어쨌든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낮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양봉이 한 두 개 정도 더 나와준다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21선도 한 이 정도 되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배열로 추세 전환, 초입으로 갈 수 있는 그 지금 현재 지점이다라고 해서 좋게 보고 있고, 수급도 양봉 터져주고서 계속 횡보하고 매집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상으로도 대덕전자를 좋게 보고 있고요. 아비코전자는 거기에 비하면은 그 고점 대비하면은 조금은 상승률이 낮죠. 그래서 지금 12% 정도 낮은 가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은 목요일에도 6%나 상승을 했고, 수요일에도 한 3% 정도 2일 연속 급등을 하고 하루 이제 쉬어주는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죠. 보면은 5일선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정배열로 막 초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도 앞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 뭐 해성 DS는 말할 것도 없죠. 해성 DS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차트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조정과 상승을 급등과 조정을 겹치면서 현재는 이제 약간 조정 기간인데 다시 즉 급등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로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항공주는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GV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조정 기간을 거치고 정배열 초입으로 가려는 추세죠. 그래서 그렇게 CGV도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늘 소개했었던 강원랜드,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았죠. 이날 급락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을 했고, 사실 조정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그 기간 내내 그래도 이렇게 4%, 3%막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차트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의 전고점에 와 있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대비해서는 어쨌든 낮은 가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할 여력이 더 크다. 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차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11반 그거는 이제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일요일에 이제 중대운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 내일부터 또 다시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되니까 뭐 새벽에 또 제가 대응할 만한 종목들도 올려드릴 거고, 어쨌든 뭐 하락장이라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제가 뭐 지난주 내내 하락장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목금에 좀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월화수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또 중장기 보유할 만한 종목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 이 시장을, 어려운 시장을 같이 좀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한 새벽 한 2시쯤에 그 다음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버벅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